안녕하세요. 저 포티투마루 김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요즘 이제 챗 GPT로 촉발된 초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트렌드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업무용으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실제 상용 사례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상용 사례는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원래 컴퓨터공학 전공해서 저도 이제 개발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전에 이제 SK에서 검색 사업 전체를 총괄을 했었고, 지금 이제 포티투마루를 창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공학이나 언어 처리, 인공지능 이쪽을 지금 한 30년째, 지금 올해로 딱 30년째 하고 있고요.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면은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언어 처리하고 텍스트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이제 그 질의응답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독해 관련해서 스탠포드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구글 AI 팀하고 공동으로 1등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컴피티션에서 현재 요약 부분에서 현재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업무용으로 보면은 자료를 잘 찾아주고 또 정리하고 요약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또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탑 수준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비즈니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엑셀러레이터인 텍스타 런던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저희가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의 국내 AI 기업으로는 1등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제 기업 내부의 엔터프라이즈 버전 비즈니스를 해왔었고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기업들하고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엔진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금융 쪽도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에 대해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전문화시키고 엔지니어링 분야, 최근에는 이제 법률이나 교육,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저희 이제 언어 모델들을 접목하는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비단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이제 딥러닝 방식의 언어 모델들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돼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분야인 언어 인공지능 분야도 완전히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 시장 예측치도 저희가 이게 35% 매년 이제 평균 35% 성장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은 또 지금 8월 9월 들어서 나오는 자료들은 45% 50%씩 계속 성장할 거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 대항해 시대에 빗대어서 대 AI 시대가 오고 있다 하면서 PC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상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하도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러 가지 피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건데, 기존하고 제일 큰 차이점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대비 상당히 방대한 양의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수천억 개를 씁니다. 이전에는 사실 수천 개, 수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수천 개에서 수천억으로 이렇게 억만 개 늘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매개 변수가 이제 조합해서, 그러니까 10개면은 10개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억 개면은 천억 개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복잡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GPU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장비도, 고가의 장비도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사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라고 하죠.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특히 언어 처리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그 초거대 이전의 모델들은 대부분 이렇게 팩트 파인딩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는 방식들인데요. 이 초거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작문을 하는 거죠. 생성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언어 처리뿐만 아니고 이미지나 동영상 쪽 보면은 그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이제 그림을 생성하기도 하고 요즘 이제 동영상도 AI가 다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구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생성형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전하고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거대 AI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뭐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챗 GPT가 이제 시장을 촉발을 시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챗 GPT라고 해서 이제 3.5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챗 GPT 같은 경우에 출시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 이제 월간 유저 수를 글로벌리 100만 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2달 만에 1억 명 달성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자료들 보시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1억 달성하는데 3.5년이 걸렸었고요. 페북 같은 경우도 한 10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100만 명 달성하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달성하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만에 100만 명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3월 초에 또 GPT-4라고 하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놨고요. GPT-4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통과를 했고요. 회계사 시험도 통과를 했고 의사 시험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 시험의 상위 5%에서 10% 수준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오픈 AI하고 챗 GPT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초기에 아예 이게 전략적으로 $1 빌리언 달러를 이제 상당히 큰 돈이죠. 이제 이런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제품들에 접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이라고 하는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이미 이제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오피스 계열의 그 챗GPT를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내가 PPT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뭐 파란색 바탕에다가 왼쪽에는 화면 하나 캡처해서 올리고 오른쪽에는 그 이렇게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관련되는 뉴스를 찾아서 스크랩해서 화면을 만들어서 그리고 화면 상단의 거버닝에는 어떤 느낌의 내용들을 적어줘.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PPT가 1초에서 2초 사이에 바로 만들어집니다. PPT뿐만 아니라 엑셀이나 워드 이런 쪽에도 다 지금 접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11월 1일에 1차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당 한 $30 정도 월 가금하면서 이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으로 이런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던 이제 문서 작업들을 이런 초거대 AI가 대신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당연히 이제 너무 획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또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가 그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코파일럿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4월 5일 정도였는데 거의 6개월도 안 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상당히 내부가 이제 빨리 애자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기술도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챗GPT가 나오면서 제일 놀란 게 구글이죠. 이제 구글도 내부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챗GPT가 기습적으로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제일 많이 화들짝 놀랐는데 그래서 또 급하게 한번 또 발표를 했었죠. 근데 실제 라이브로 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나오면서 뭐 주가도 폭락하고 했었는데 또 한두 달 사이에 또 빨리 이 리패키징해서 구글 바드를 출시를 했고요.
조직도 이렇게 합쳤습니다. 예전에 그 알파고 만들었던 이제 딥마인드 CEO 하고 있는 이제 그 하사비스하고 그다음에 구글 AI 팀하고 조직도 그냥 아예 합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구글 I/O라고 하는 이제 구글 연례 행사에서 바드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어 다음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트레이닝해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좀 이 초거대 AI 관련돼서는 조금 준비가 늦었습니다. 근데 아마존 또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AWS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거대 AI 가게 되면은 클라우드 GPU 장비를 상당히 엄청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AWS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WS는 이렇게 베드락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서드 파티들이 그 위에 올려서 이렇게 서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으로 지금 접근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메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메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은 아니지만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메타도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초거대가 대량의 데이터를 막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써서 학습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픈 AI나 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초거대 AI 그 이제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초거대 AI 만드는 데 있어서 학습시키고 하는데 지금 수조 원씩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국내 기업들도 지금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는 여기에 이제 수조까지는 투자를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택한 방식은 이제 일종의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 그 오픈 AI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보다는 조금 작은 모델인데 이거를 외부에 공개해서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뭐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같이 개발해서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라마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학계 쪽이나 기업 쪽에서 상당히 다양한 이제 버전의 브랜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라마 2를 공개하면서는 아예 그냥 상업용으로 라마 1은 그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게 했는데 라마 2를 출시하면서는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게 파격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월간 사용자 수가 7억 명 이하인 경우에만 공짜로 쓸 수 있고 7억 명 이상은 못 쓰겠는데 전 세계에서 월간 사용자가 7억 명 이상인 곳은 페북하고 구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빼고는 이제 다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에서 거의 수조 원씩 투자를 해서 만든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거기에 상응해서 또 SLLM이 있습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인데 그 아까 이제 그 메타에서 나온 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SLLM에 가까운 모델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가면서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이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기업처럼 수조를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수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지난 8월 24일에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초고대 언어 모델을 지향하면서 지금 8월 24일에 런칭을 했고 10월 중에 이제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LG AI 연구원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LG 그룹사들의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시스템 형태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도 이제 믿음이라고 해서 초고대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공공이나 행정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SKT A.DOT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말랑말랑한 것들을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GPT 엔진을 사와서 한국어 패치를 하면서 코어 GPT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나 오픈 소스 진영에서 SLLM에 대해서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LLM 42라고 해서 기업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경량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 서비스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NC 소프트에서도 이제 게임 회사인데 NC 소프트에서도 이제 바르코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를 했고, 뭐 바이브라든지 벨라, 뭐 루시아 이런 이제 SLLM들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어느 뭐 다른 국가들 대비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행정 서비스 하는 데에 이 챗GPT가 아니고 이제 초고대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초고대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환각, 보안, 비용 세 가지 문제인데요. 환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헐루시네이션 문제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너무 사실처럼 얘기를 해서 이게 틀린지 알면서도 막 헷갈리는 정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인터넷에도 이제 밈 유행했었죠. 이제 세종대학 맥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와 이렇게 뭐 대화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맥북을 집어 던졌다 했는데, 사실 그때는 맥북이 없었는데 글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맥북이 없었는지 알면서도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업용으로 쓸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기업의 존립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헐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초고대 모델에서 헐루시네이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CEO인 피차이조차도 이게 지금 왜 헐루시네이션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하는 쪽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챗GPT 같은 거 쓰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분이 이제 회의록이랑 내부 매뉴얼을 테스트한다고 챗GPT 통해서 물어보면서 데이터를 올렸다가 이제 챗GPT가 있는 미국 서버까지 삼성전자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죠.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 초거대 AI가 전 세계 GDP를 7% 견인할 거다, 뭐 이런 엄청난 리포트를 내면서도 정작 자기 직원들은 챗GPT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GPT-4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한번 쓸 때 지금 과금하는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0.1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실제 원가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원가가 거의 1달러에 육박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 한번 할 때마다 1,000원씩 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운영 비용만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구축하는 데 들어갔던 그 수조 원에 대해서도 빼더라도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고대 모델을 쓰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저희 광고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국내나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서 SLLM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업 내에 쓸 수 있게 경량화 버전을 만들고 해당 분야에 특화시켜서 학습시키고 튜닝시키고 해서 일종의 이제 보안 문제나 비용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그 정확도가 담배도는 이제 인공지능 독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하고 같이 하이브리드하면서 환각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LLM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 LLM이 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서 이제 LLM 모델한테 이렇게 재료를 넣어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내에 테라급, 페타급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걸 다 주고 이렇게 답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이제 RAG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LLM이 부각되면서 RAG의 중요성이 이제 또 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도 RAG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저희 42 마루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저께 이제 RAG 42를 정식으로 런칭을 했고, 현재 국내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하고 같이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LLM 모델하고 SLLM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LLM 모델은 도입하는데 뭐 개발 비용도 그렇지만 도입하는데 수백억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 비용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SLLM 같은 경우는 한번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십수억 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운영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연간 뭐 수억 수준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이게 LLM이 맞느냐 SLLM이 맞느냐는 사실 불필요한 소모전이고요. 이게 논쟁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LLM, 그러니까 SLLM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이렇게 질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SLLM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내는 부분들, 제너레이션 하는 것 중에서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SLLM으로 충분한데,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SLLM이 확실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LLM 모델을 써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하고의 트레이드 오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초거대 AI 관련해서 이제 트렌드나 이제 뭐 이제 유의해야 될 것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혹시 뭐 상용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제가 뒤에 잠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면은 이제 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